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재테크, 나만의 재테크 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영상은 바로 청약입니다. 어디냐? 바로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렉스TA. 자, 요즘 검단 신도시 청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드디어 나온 초역세권입니다. 자, 입지 대충 여기다. 검단인 거 알겠고 역세권이네.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들어섭니다. 딱 봐도 가깝죠. 너무 가깝다. 200m입니다. 200m.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바로 여기예요. 이 역이 왜 중요하냐? 자, 첫 번째 바로 계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계양으로 가면은 그럼 어디냐? 바로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김포공항 9호선 강남 갑니다. 그리고 5호선 광화문 가죠. 굉장히 중요한 환승역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양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딱 45분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01역 지금 현재 미정입니다. 명칭은. 대략적으로 계양까지 가는데 5분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양에서 신논현 여기 나오죠? 45분. 합치면 얼마냐? 대략 50분 정도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환승 시간도 필요 없겠죠? 50분이면 강남역에 가 있다. 신논현. 이 강남역이죠. 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강남에 바로 들어간다. 물론 강남역 가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다? 바로 GTX. 가장 중요한데 여기가 GTX 어떻게 연결되냐? 우선 바로 계양에서 GTX가 섭니다. GTX D죠. 노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계양 표시돼 있죠. 그래서 용산으로 이렇게 해서 이어진다. 일단은 아마 첨두시라고 하죠. 출퇴근 시에는 일부 노선은 용산으로 갈 것이고요. 또 일부 노선은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지금 용산까지는 연결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아마 용산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안 서냐? 검단에서 정차합니다. 다만 여기 아니면 여기 101역은 아니고요. 102역 아니면 103역이 유력합니다. 솔직히 어디 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표면화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역이 가장 유리하다. 초창기에는 101역이라는 소리 나왔는데 지금은 102역, 103역이 좀 유력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게 없죠. 그냥 계양입니다. 계양에 서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다음 정거장이 바로 계양이라서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검단에서 101역이죠. 바로 문 열고 나가자마자 101역에서 타서 계양까지 대략 5분. 환승 5분 정도 잡고요. 계양에서 용산까지 20분. 이 20분 어떻게 나왔냐? 부천 종합운동장 16분 나와있죠. 근데 얘가 딱 중간이잖아요. 그럼 대략 8분 정도 잡고요. 여기서 8분 정도 가면 부천 종합운동장 도착하죠? 근데 여기 12분 적혀있죠. 이게 합치면 20분. 깔끔하죠? 30분이면 용산에 도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이게 지금 7월에서 8월 자료예요.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공정률이 70% 이상 넘었을 겁니다. 별 문제 없으면 25년도에 개통할 가능성이 크다. 부수적으로 도로도 연결하죠. 이 부분이에요. 이게 확대한 거예요. 이거는. 요렇게 타가지고 바로 김포공항 쪽으로 연결하는 거죠. 즉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빨리 타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도 연결을 해주죠. 여기서 보면은 검단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인천 쪽으로 빨리 가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거 타고 접근성을 높여줄게 라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시세차익이 나냐 안 나냐 여러 개 알아볼게요. 일단 분양가는 5억 8천 7억입니다. 평균 분양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억 8천 또는 7억이다. 일단 주변에 워낙 신축들이 많아서 가장 가까우면서 거래가 조금 있는 신축으로 입주권 분양권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가 된 신축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있죠. 자, 300m고 이번에 분양하는 롯데캐슬이 200m입니다. 노진 개찐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사이죠. 요쪽이 상권하고 학원이 조금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76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거주성은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분양가 비교해보면 33평, 전용 84죠. 대략적으로 시세가 지금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7억에서 7억 초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답 나오죠? 7억에서 7억 초반인데 5억 8천. 그럼 대략 1억에서 1억 5천은 시세차익이 나온다. 정리해드리면 자, 분양가는 이렇게 5억 8천, 전용 108은 7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상 시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억 또는 7억 초반, 108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겠죠? 8억에서 8억 초반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은 1억에서 1억 5천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부동산 상승장이 조금 오면 당연히 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2, 3억 정도의 시세차익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굉장히 괜찮죠. 자, 자금 계획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짜냐? 자, 우선 계약금 5,800만 있으면 됩니다. 전용 84는 분양가가 5억 8천이기 때문에 5,800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다 대출. 입주할 때까지는 5,800만 있으면 되고요. 그럼 입주할 때 자, 내가 실제 거주했다? 그러면 풀로 대출 받으면 1억 7천이 현금은 있어야 됩니다. 풀로 대출 받았을 때. 그리고 전세 받으면 전세가 지금 3억 5천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대략적으로 2억 3천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된다. 대출은 필요 없겠죠. 전세로 메꾸고 현금 2억 3천 넣으면 된다. 그리고 기타 취득록세 등등 해서 5,800이 있으면 된다. 이 논리고요. 그리고 지금 33평 기준으로 한 이유가 이제 주변에 108이 없어서 그래요. 분양가 7억 7천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대출, 입주시까지 7천만 있으면 된다. 근데 풀로 대출 받으면 2억 1천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세 받으면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예상됩니다. 현금 내 돈 2.5억에서 3억 정도가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이
내용이고요. 지금 30평이죠. 전용 84 33평이 3억 5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천에서 1억 정도는 더 비싸겠죠. 전세가. 그래서 4억에서 4억 5천 예상한 거고요. 추가 금액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취득税등등 해서 7천 정도 있으면 된다. 전세가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이 정점이에요. 요때 이후로 팍 떨어지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입주량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검단도 대부분 분양이 많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마도 전세가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열거해드린 전세가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청약 일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10월 10일 요때부터 10월 10일 특별공급 그 다음날 11일이 1순위입니다. 주의하셔서 청약 꼭 하셔야 돼요. 빠르게 살펴보면요.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 받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3년 있다. 당첨일 기준으로 3년.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주택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 1년 이상이면 됩니다. 1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12회 아니에요. 1년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84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가점 40, 추첨 60. 근데 108이 있었죠. 그 부분은 100% 추첨이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공급이에요. 원래 인천에서 분양하면은 인천 거주자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50% 주고 그다음 수도권도 50% 준다. 단 근데 인천 사는데 여기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 수도권 거주자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다시 기회가 부여됩니다. 즉 인천 사시는 분들은 기회가 두 번 부여되는 거예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중도금 대출은 된다. 그리고 입주 전 전매 불가.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전매해야 돼요. 그리고 2년 살아야 비과세 받겠죠. 자, 특별공급 빠르게 알아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에요. 소득 수준 봅니다. 생애 최초 봅니다. 나머지는 보지 않고요. 이 두 가지 특별공급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소득하고 자산 기준 봅니다. 자, 첫 번째 다자녀는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수도권에 산다. 오케이, 됐습니다. 성인이다. 자녀 3명이 다니다.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무주택이다. 됐고요. 청약통장 6개월, 6회 아니에요. 6개월만 가입하면 됩니다. 자, 웬만하면 다 들어가죠. 자,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수도권 산다.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 집 다 무주택이야. 오케이, 됐습니다. 혼인기간 7년이네. 이게 중요해요. 7년이냐? 오케이, 그럼 됐고요. 동일합니다.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6회 아니 6개월입니다. 소득 수준 본다. 자, 소득 수준 어떻게 보냐? 자, 우선 공급 50% 먼저 주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득이에요. 외벌이, 맞벌이. 높은 금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높은 금액이 781만 원이죠. 요 금액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20%. 외벌이, 맞벌이에요. 역시 높은 금액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금액만 안 넣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다 넣는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즉, 땅. 주택 다 포함해서 3억 3,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자, 수도권에 살면 되고요.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되겠죠. 생애 최초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득은 본다. 자산 기준. 그리고 12개월 넘으면 된다. 12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수준을 본다는 내용이고요. 그럼 얼마냐 소득을. 자, 우선 소득 수준 보시면 우선 공급 50%는 846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생애 최초 일반 공급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우선 공급 50%를 뺀 20% 1,041만 원 이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득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액,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3억 3,100만 원 이하면 된다. 커뮤니티는 뭐 어린이집 있고 적용 잘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특이한 건 없고 조금 괜찮은 건 이제 음성 침실만 적용 또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침실만 적용인 거 어디예요? 불 꺼주면 불 꺼준다. 나름 괜찮죠. 그리고 에어컨 냉매 배관, 그러니까 천장에 배관이 다 심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굳이 내가 배관을 공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신축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대부분.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홀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있잖아. 지하 주차장 이럴 때 거기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 더우면 이게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하다. 이건 장점이죠. 구조는 자 84A 훌륭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포베이고요. 드레스룸 있고 파워로도 있습니다. 알파룸까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평년도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훌륭하다. 이게 보시면 이게 뭐냐 옵션이 너무 많아. 그리고 다 유상이야. 이건 진짜 단점이에요. 역시 롯데답죠. 롯데가 롯데하게 했다. 빠르게 설명드리면 뭐 이런 거죠. 중문 유료다. 장식장 뭐 유료 선택하면 된다. 알파룸 서재형을 하면은 시스템 가구 들어온다. 네, 알파룸에 굳이 내가 사용 안 할 거면은 뭐 가구 넣어가지고 이제 팬트리처럼 쓰게 만들어 주겠다. 슬라이딩 도어도 설치해줄 수 있다. 단 유료로 공짜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롯데고요. 그 외에 보시면 뭐 나머지 비슷합니다. 뭐 대형 붙박이장 요거죠. 여기 넣어주겠다. 여기 붙박이장 넣어주겠다. 붙박이장 넣어주겠다. 붙박이장 가능하다. 여기도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시스템 장을 넣어줄 수 있다. 단 공짜 없어 유료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제 바닥을 포실린 타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아트월 벽면이죠. 벽에 세라믹 타일 붙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내용이고 뭐 우물형 천장 간접 조명도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단 돈 내야 됩니다. B타입입니다. 역시 훌륭하죠. 4베이고요. 드레스룸 아주 광활합니다. 파우더룸 있고요. 알파
알파룸 대신 팬트를 넣어줬네요. 굉장히 괜찮다. 이게 뭐냐? 아일랜드식 식탁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겠다. 단 유료다. 네, 이런 부분이라서 뭐 구조 역시 잘 나왔습니다. C타입이죠. 역시 포베이보 아주 좋습니다. 팬트리 넣어줬고요.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아주 크게 만들어주겠다. 괜찮네요. 길쭉한 게. D타입 타워형에는 그래도 나름 뭐 통풍은 조금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나름 포베이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드레스룸 팬트리 넣어줬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여기도 드레스룸 있죠. 이게 뭐냐면 파우더룸하고 드레스룸이 딴 데 비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붙박이장 대신에 드레스룸을 넣어서 실용성을 많이 갖춘 거죠. 굉장히 평면도를 잘 짠 거예요. 훌륭합니다. 타워형에서 이 정도면 최상급입니다. 다음 마지막 108 대망의 대형 평수죠. 역시 포베이 훌륭하고요. 팬트리에 이어 알파룸까지 아주 멋집니다. 아일랜드 식탁 유료 옵션 돈 내면 해준다. 그리고 드레스룸 널찍하고 좋네요. 파우더룸도 있고 아주 훌륭하다. 구조가 아주 멋집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A타입이 가장 인기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우더룸, 드레스룸 다 있고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알파룸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꽤 크죠. 아니면 C타입도 괜찮습니다. 드레스룸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타입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무조건 청약해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청라보다 더 비싸집니다. 용산까지 30분. 이게 핵심이죠. 심지어 시세 차이도 남는다. 앞으로 어디 사세요 했을 때 절대 인천 삽니다, 뭐 서구 삽니다 이딴 말 안 합니다. 검단사 하나 바로 나오죠. 자신있게 말하는 날이 온다. 평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까지 갈아 넣었다고 해도 됩니다. 굉장히 좋고요.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25년에 입주량이 절정을 칩니다. 그리고 26년에 급감을 하죠. 빡 떨어지는 거예요. 27년 정도에 추가 입주량이 없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죠. 그때 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면 27년 말 또는 28년 정도에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7년에 매도 타이밍을 슬슬 보고 있다가 28년 정도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상승기에 GTX까지 착공을 하는 등 막 호재가 터질 때 이때쯤 매도하시면 호재가 많이 반영돼서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